전국에서 오른 지역만 콕 집어서 반등했다고 기사를 올리고 또 그걸 믿고 사는 분들의 예를 찾아서 또 기사를 올리고 실상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오른 지역은 거의 없고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보합권에 있습니다. 보금자리 특례 대출 그리고 50년 장기 대출 이런 것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주담대 금리도 상단 7% 정도 가고 있습니다. 상승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도 이상할이 많지 언론에서는 오른다는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죠.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3억에 내 돈을 들고 10억짜리 집을 사두면 부자 된 것 같다, 부자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7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의 빚쟁이 신세입니다. 집값이 10억이 아니라 7억 정도만 한다고 해도 7억의 빚을 지는 게 아니라 4억의 빚을 진다고 하면 그만큼 이자도 덜 나가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생기겠죠. 오르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상책일까? 아니면 집값을 하향 안정화로 혁신을 이뤄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일까? 여러분께서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댓글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내용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니셜 J라고 쓴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버블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8월 31일 기준의 경제지표상에 풀백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한다는 점, 이걸 봤을 때 조만간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이런 댓글을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 주위에서 수많은 동생, 친구, 형들이 결혼을 어려워하는 이유 1위가 집값입니다.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집을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집값을 보면 답이 안 보이니까요, 이런 댓글을 주셨고요. 또 한 분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결혼을 미루는 후배가 많습니다. 집 없으면 여자들도 시집을 안 오고요. 눈이 높아졌거든요. 친구들하고 비교도 하고 집을 사면 빚더미에 앉아 평생 노예가 될 것 같고 살 길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연애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 댓글들이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좀 씁쓸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제가 잘 읽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 주요 아파트 가격 잠시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강남만 오른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그건 아주 일부의 아파트 단지들을 얘기하고요. 강남이라고 다 강남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한 경제 상황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반등 소식들이 인터넷 뉴스에 아주 가득합니다. 서울 외곽 지역 집값도 지난 6월에서 7월 소폭 상승했죠. 부동산 시장이 이래서 완연한 회복세가 확인됐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요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영끌족들이 다시 좀 달려들고 있는데 서울 강북 지역의 노도강 중에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있는 미아 뉴타운 지역의 아파트에 영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 강북구 미아동마저 10억 선을 넘어서서 거래가 나오면서 뜨거운 시장 맞다 이런 것을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빚을 많이 내서 산 집값이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영끌들이 줍줍했던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쪽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요, 강북구 미아동에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지은 지 13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가 거래가 2년 전, 그러니까 21년 8월에 1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보다 또 2년 전 2019년 8월에는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죠. 계산을 해보면 미친 듯이 오를 때 4억 3천만 원을 더 주고 산 셈입니다. 그런데 하락하기 시작하자 바로 23년 초 7억 초중반에 거래가 되다가 지난 8월 10일에는 같은 면적이 6억 원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다시 또 2년 만에 4억 3천만 원이 하락한 것이니까 19년도 가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한 41%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 8억 초반 거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옆 단지를 한번 또 가볼까요? SK 북한산 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2021년 11월 달에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죠. 23년 8월 달에는 6억 8천, 6억 9천5백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지난 8월 18일 경우를 보니까 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거래보다
3억 6천만 원, 한 40% 정도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겁니다. 강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낄만 하죠. 그런데 강북구는 사실 여러 구역에서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죠. 하지만 사업 속도는 다른 곳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느립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 정책 지원은 좀 많이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강북구만 또 이런 게 아닙니다. 노원구, 도봉구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경기 남부권보다 집값이 더 싼 서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죠. 자, 이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아파트값이 반등했다, 서울 집값 지금 난리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만 강북구 쪽을 가보면 하락 거래 이후에 실질적인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가를 높게 부른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냥 호가일 뿐이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천구를 가볼까요? 양천구의 경우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반등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양천구 목동 삼성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23년 6월에 1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2년 전 21년 7월에는 최고가가 1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사실 반등했다고 볼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오히려 꺾였습니다. 보실까요? 23년 4월에 12억 3천만 원, 다시 11억 9천만 원, 또 6월에는 11억 8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꺾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반등하고 무섭게 치고 올라간다, 이런 뉴스 한 20%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10%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이 있죠. 그렇다고 모두가 다 따라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사실상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매물만큼 매수자가 없다,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다시 상승하려면 매수세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미친듯이 올랐다가 살짝 내려왔을 뿐인데 이게 또다시 정말 미친듯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죠. 뭐 갑자기 우리 평균 소득이 한 10만 불 정도로 확 뛴다면 모를까, 이게 더 오르고 싶어도 더 오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고가에 살 때는 여기서 더 많이 확실히 뛸 것이다 라는 갭 투자식으로는 지금은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끔 수십억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나오는데 뭐 돈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거래까지 평균으로 내놓으면 평균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재산이 한 10억 있는 사람, 7억 있는 사람, 5억 있는 사람, 이 세 사람의 평균을 내면 평균값이 한 7억 정도 되죠. 그런데 5억 있는 사람, 7억 있는 사람, 거기다가 이재용 회장 재산을 포함시켜서 평균을 내면 3명의 평균 재산이 뭐 한 10조는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평균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정말 고가의 아파트가 우리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영호TV 채널의 조합원,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마 이제 이런 것에 속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속으면 속는 사람만 바보 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세상에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제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영호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진짜 승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또 그렇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